안녕하십니까. 앨리스의 첫 미디어 행사인 Everything of AI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앨리스 이효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앨리스는 2015년 11월 창업한 이후 AI 기술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1,600여 개의 기업, 기관 대상 체계적인 DX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AI 기술로 확장되는 플랫폼, 공교육 솔루션, 인프라까지 새로운 변화를 알리고 AI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앨리스의 청사진을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앨리스의 김재현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AI 기술로 달라질 앨리스 플랫폼의 핵심 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기자 간담회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AI, Everything of AI라고 저희가 했는데 정말 AI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AI 교육부터 그리고 AI 솔루션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23년도는 정말 AI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AI가 바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앨리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했고 지난 23년도에 1년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전문직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45%가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가 이전과 다르게 나의 일자리가 위협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5%나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81%라고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AI를 현 실장에서 활용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한 12%만 활용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AI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모두가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12%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역량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비해서 저희의 역량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역량 차이를 앨리스에서는 정말로 교육과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AI 교육 플랫폼인 앨리스 LXP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앨리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진단과 평가 그리고 해커톤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앨리스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운영 잘 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AI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QR로 앨리스.io를 확인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서비스 중에서 오늘 좀 발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앨리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가 앨리스 라이브러리는 저희 내부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서 흔히 말하는 앱스토어처럼 저희의 자체적인 앨리스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굉장히 다양한 발행사나 CP사 그리고 콘텐츠 회사들과 협업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클래스 101과 이 콘텐츠 제휴를 했고요. 그리고 플루럴사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IT 1위 기업과도 제휴를 맺었고 저희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RMP라고 하는 기존 이러닝 강좌 그리고 현재 초중고 발행사로서 미래엔과 비상교육 이런 교과서 발행사와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앨리스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이 생태계에서 정말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발행사들이 들어와서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행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와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AI 교육을
교육을 어떻게 저희가 제공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연구 총괄 담당이신 김수인 이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를 이용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연구 및 제품 총괄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육을 위한 AI를 설계할 때 페르소나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발행사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저희가 각기 다른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행사 및 컨텐츠의 대상으로 어떤 AI를 제공하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컨텐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인,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 수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배워야 하는지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계층에 따라서 확장할 수가 있고, 확장된 개념들 사이에 어떤 연관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개념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선수학습이다, 혹은 후행학습이다, 혹은 이 개념끼리는 어떤 연관을 가진다. 즉, 이 개념들의 리스트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는 저희가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어떤 개념을 가진 어떤 데이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플랫폼 안에 이런 온톨로지를 만들 수 있고, 발행사가 만든 학습 자료 혹은 실습 자료가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지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발행사나 컨텐츠 제작자가 어떤 컨텐츠를 실제로 제작할 때 AI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전문 용어인 클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저라는 단어가 있고 위에 보시는 클로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둘 다 맞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로저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맞춤법 검사기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맞춤법 검사기는 학습 자료 그리고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틀린 단어임을 저희 맞춤법 검사기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취준생부터 재교육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B2B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친근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투를 바꿀 수 있는 어조 변경 기능이 저희 AI가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실행 컨텍스트, 렉시컬 환경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코딩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근한 어투를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로 만든 굉장히 질 좋은 컨텐츠들을 다국어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 기반의 컨텐츠를 영어 혹은 일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자동 번역할 수가 있고,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학습 자료를 다국어화하는 AI도 저희가 플랫폼 안에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퀴즈를 자동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클로저라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클로저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 언어, 그리고 객관식 혹은 주관식을 지원하는 답안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특정한 개념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AI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퀴즈를 선생님이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클로저라는 단어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단어를 쓰고 저장하면 실제로 퀴즈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은 이 퀴즈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퀴즈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PDF 기반으로 초등학교 이제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이 학습 자료가 뭐 전기 회로나 직렬 연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렬 연결에 대한 퀴즈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클릭 한 번으로 퀴즈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알림장을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도 퀴즈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간 지문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퀴즈를 만들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어떤 문항을 만들 수가 있고 선생님이 이 문항을 리뷰하고 제출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굉장한 생산성 그리고 어떤 편의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에서 좀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단순한 지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고급 프로그래밍 혹은 이제 어떤 고급 개념들에 대해서 영어로 된 어떤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비디오를 기존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자막을 밑에 넣어서 이 영어 비디오에 대한 자막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 방식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막 부분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막 부분과 다른 부분을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이 불편하셨던 경험을 다들 한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 번역뿐만 아니라 더빙까지 진행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 외국인이 말한 영어 기반의 동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Cloud Gurus. Welcome to this Cloud Computing Fundamentals course. My name is Broadus. I'm going to be your training architect for this course. Now, if you want to learn the cloud computing fundamentals to get started on your cloud journey, this is the course for you. In this course, we're going to get it. 바로 한국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전문가님.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로드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의 교육 설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과정이 적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해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가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단순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구름으로 번역하면 안 되듯이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나 한국어, 일본어 등등 언어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특성을 이 동영상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싱킹 예를 들어 입술이라든지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과 음성을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선생님을 위한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AI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식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식 추론 알고리즘은 학생이 지금까지 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단순하게 맞았다, 틀렸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생이 어떤 개념을 잘한다, 못한다를 추론을 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과 다른 학생이 결국에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다 놓치게 된다면은 이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인지 혹은 정말 고생하고 혹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데이터화해서 예를 들어 전산학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에러가 났는가, 언제 실행했는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영어에서는 학생이 타이핑한 에세이, 발음, 문법, 문장 구조, 그리고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학생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마치 옆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듯이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콜드 스타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가 막 시작되고 나서 데이터가 없을 때 이 학생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관찰을 한다면 정말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학생의 상태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저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각각의 학생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식맵 혹은 학습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AI 대시보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 위를 보시면 이것은 AI가 선생님에게 써준 리포트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반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어떤 개념을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려면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성취를 보일 것인가 또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성취 예상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을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AI는 안면 인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때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떨 때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언제 자리를 이탈했는가, 이런 것들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NPU 자원 그리고 인프라에서 머신러닝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위한 AI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초거대 모델이란 말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정말 거대하고 이제 큰 모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AI를 초거대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일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전문가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요? 전문가 모델은 하나 혹은 약간의 그리고 작은 스코프에 대한 어떤 작업을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 모델은 정말 크지 않더라도 작은 모델에서 거대한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AI 헬피 모델은 기존에 있는 GPT 3.5 모델보다 25분의 1개 매개 변수만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경량 모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모델이 작다는 것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가볍고 그리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헬피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퀵소트라고 부르는 전산학에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에러가 나는데 밑을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산학을 배울 때 문제 중에 하나는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헬피는 이 에러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에러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무엇이다를 넘어서서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까지 모두 친절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AI 헬피는 저희가 20만 건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질 좋은 질문 답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20만 건의 이제 한국어 기반 코딩 질문 답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이 AI 헬피가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고부하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서버 한 대에 100명, 200명이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른 성능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정말 거대한 모델 대비 훨씬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은 저희 AI 헬피가 답변을 하고 있는 속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이제 많은 생성 모델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것을 실제로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손글씨 인식 기반의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의 가장 큰 약점은 학생이 키보드나 마우스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실제 학생이 손으로 어떤 종이에 쓰는 경험과 그리고 AI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경험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손글씨로 종이에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수식을 쓸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오답이 나올 경우에는 AI 헬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경험을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더욱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이 모든 기술의 이 모든 기술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AI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욱 CTO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CTO 박정국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앨리스가 AI 교육을 위해 개발한 솔루션들이 어떤 인프라 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앨리스가 개발하고 있는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I의 시대가 왔고 앨리스를 비롯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들의 성능도 매일매일 개선되고 있는데 AI의 성능이 개선되는 만큼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더 복잡한 계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요구하는 계산 자원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AI 기술들의 자원 사용량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성능 GPU 서버, 이 서버가 요구하는 전력의 사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GPU 서버는 약 10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AI 교육, 연구,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대부분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개발되어 제공이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단계별로 보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가상화 또는 자원 분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상화하고 분배하는 자원은 CPU 그리고 AI 계산을 위한 GPU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 그리고 전력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해결하기 위한 냉방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효과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GPU 서버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가 지원할 수 없는 전력 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력 밀도가 높은 만큼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쿨링 시스템 또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 GPU 카드에 대한 수요 때문에 GPU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 또한 병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인프라의 부족함, 한계점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AI 서비스가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단연간 이러한 인프라의 전체 밸류 체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앨리스는 가장 밑단의 전력, 냉각,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부터 시작해서 AI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밸류 체인을 엔드 투 엔드로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AI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전력 그리고 엄청난 대용량의 냉각 용량을 갖춘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였으며 이 위에 GPU, CPU를 포함하여 NPU 자원 그리고 대용량 스토리지와 굉장히 빠르고 지연 시간이 낮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그리고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센터는 이동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 PMDC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서비스를 위해 엔드-투-엔드로 최적화가 되어 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전력 밀도를 제공하고 이는 저희가 초고성능의 G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모듈형 구조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대비 더 열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AI 서비스가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복잡한 건축 설계나 건축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낮고 또한 빠르게 구축이 가능해서 급격하게 요구되는 AI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은 AI의 특성상 굉장히 많고 민감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러한 온프레미스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였고 고도화한 이 데이터 센터 기술은 현재 저희 앨리스 클라우드의 수요에 따라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건축하는 계획 또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위에 저희가 제공하는 앨리스 클라우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AI 교육 그리고 연구에 특화된 앨리스 프로젝트 서비스가 있으며 또 대규모의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앨리스 클라우드 온디맨드 서비스 그리고 개발한 AI 모델을 실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배포하기 위한 앨리스 ML API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AI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기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앨리스 클라우드의 기술은 저희의 자체적인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제공사들 예를 들어 뭐 애저나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운영이 가능함은 물론 데이터의 반출이 어렵거나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직접 온프레미스로 이 서비스를 구축해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앨리스 클라우드는 출시 이래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 문제입니다. AI는 전용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한 인프라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적인 서비스 대비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이러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타사 대비 약 33% 정도 절감하는 데 성공하여서
이러한 비용 절감이 된 AI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면서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앨리스가 AI 교육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이 인프라 기술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가 좀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 내부에서 진행하는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I 교육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AI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와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빠른 확장을 하고 있고 지표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관 그리고 이 기관은 굉장히 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부분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 혹은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학습자 수는 현재 누적으로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자는 어떤 교육 환경을 저희가 제공받냐라고 하면 기존에 2016년부터 저희가 온라인 튜터가 직접 답변해주는 시스템이 23년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처리된 질의응답 답변 수가 20만 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AI 헬피를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 23년 초부터 지금 24년도까지 80만 건의 질의응답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간 20만 건을 했는데 정말 AI가 도래한 이후에 1년 만에 80만 건의 질의응답이 제공되면서 이수율 평균 이수율 자체가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이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습 실행 수는 1억 건이 넘었고요. 누적 학습 시간은 2천만 시간이 넘는 단순히 이러닝에 배포되는 교육 플랫폼이 아니라 교육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출액은 연평균 11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320억을 돌파했고 24년도에도 비슷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국내외 특히 글로벌 확장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확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를 모시고자 저희가 시리즈 C에서 200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은 335억이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최근에 파트너로 들어온 버텍스는 글로벌 투자사인 만큼 저희가 글로벌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사와 그리고 싱가포르 지사는 설립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일본과 유럽에도 확장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고 당연히 저희는 AI 관련된 채용을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기자분들께 지금 바쁘신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앨리스의 AI 솔루션이 활성화되어 AI 교육이 필요한 많은 곳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앨리스의 AI 기술 변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